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이 뻐근하거나 명치가 답답했던 적 있으세요? 심장은 절대 갑자기 멈추지 않거든요. 반드시 미리 알려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별일 아니겠지 하고 지나치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수일 전부터 이상한 증상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 안 가셨을까요? 증상이 애매했기 때문이죠. 체한 것 같기도 하고, 어깨가 결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피곤한 것 같기도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영상은 바로 그 애매한 순간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움직여야 하는지, 혼자 계실 때 어떻게 대처해야 목숨을 지킬 수 있는지, 실제로 생존율을 높이는 행동은 뭐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알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의 생존 확률은 몇 배로 높아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정보 하나하나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영상 준비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심근경색과 심장마비, 이 둘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엄밀히 말하면 달라요. 심근경색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상태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심장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혈관이 콜레스테롤이나 기름때 같은 것들로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막히면 그 순간부터 심장 근육이 산소를 못 받아서 죽기 시작하는 거죠. 심장마비는 심장이 완전히 멈춘 상태입니다. 의학용어로는 심정지라고 하는데요.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온몸에 피가 안 돌아가고 그러면 뇌에 산소가 안 가서 몇 분 안으로도 위험해져요. 그런데 이 둘이 많이들 헷갈리시는데요. 심근경색이 생기면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면 심장이 제대로 뛸 수 없게 되고 결국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근경색을 방치하면 심장마비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혼자 계실 때입니다. 혼자 있다가 증상이 시작되면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견이 늦어지고 신고도 늦어지고 결국 병원 가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심근경색은 시간 싸움입니다.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 낮에 혼자 집에 계시는 분들은 이 증상들을 더더욱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심근경색은 한 번 오면 끝이 아니에요. 한쪽 혈관이 막혔다는 건 다른 혈관들도 상태가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겪으신 분들은 재발 위험이 훨씬 높아서 평생 관리하셔야 하는 병입니다. 예전에는 심근경색이라고 하면 6, 70대 어르신들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4, 50대도 많이 걸리고 심지어 30대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라졌을까요? 첫째,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계속 무리가 가게 돼요. 혈관이 상처를 입고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거죠. 문제는 고혈압이 있어도 증상을 못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약을 안 드시거나 중간에 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위험합니다. 둘째, 당뇨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관이 빨리 늙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안쪽이 계속 손상되거든요.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통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심근경색이 와도 가슴에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하죠. 셋째, 고지혈증입니다. 피 속에 기름기가 많으면 혈관벽에 계속 쌓입니다. 마치 수도관에 때가 끼듯이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고지혈증도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넷째, 담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기 쉽게 만듭니다. 오래 피우신 분들은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많으실 수 있어요. 다섯째, 배에 살이 많이 찐 분들입니다. 뱃살은 단순히 살이 아니라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게 혈관을 상하게 하고 혈압도 올리고 당뇨도 악화시킵니다. 여섯째, 운동 부족입니다. 몸을 안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관이 탄력을 잃습니다.
심장도 약해지고요. 그래서 조금만 무리해도 심장이 버티질 못합니다. 요즘 병원에서 혈관 CT를 찍어보면 40, 50대인데 혈관에 석회가 잔뜩 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혈관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7, 80대에나 나타날 상태가 40, 50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근경색이 빨라진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도 늙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혈관 나이가 10살, 20살씩 차이가 납니다. 지금부터라도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 시작하시면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들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슴 통증입니다. 이게 제일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어떤 통증이냐가 중요합니다. 심근경색 때 오는 가슴 통증은 쿡쿡 찌르는 통증이 아닙니다. 뭔가 무겁게 짓누르는 느낌입니다. 겪어보신 분들 말씀으로는 코끼리가 가슴 위에 올라앉은 것 같다. 가슴을 누가 꽉 쥐어짜는 것 같다. 벽돌로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통증이 5분 이상 계속되면 매우 위험해요. 보통 흉통은 금방 사라지거든요. 근육이 뭉쳤거나 소화가 안 됐거나 하면 잠깐 아프다가 괜찮아지는데 심근경색은 계속됩니다. 5분, 10분, 20분 계속 통증이 와요.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런 통증이 오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구급차 부르셔야 해요. 두 번째, 명치나 윗배가 아픈 경우입니다. 이게 심근경색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체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명치가 답답하고 윗배가 뻐근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트림이 나오고 그래서 체했나 보다 하고 손 따거나 소화제 먹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신경이 둔해져서 가슴 통증이 명확하게 가슴 쪽이 아닌 명치 쪽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만약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아닌데 갑자기 명치가 답답하고 아프다면 특히 그게 오래 지속되면 심장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방사통이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퍼지는 통증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을 타고 통증이 다른 곳으로 퍼집니다. 제일 흔한 게 왼쪽 팔입니다. 왼쪽 팔이 저리고 아프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팔을 못 들 정도로 아프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이 턱입니다. 턱이 아프거나 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치과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치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심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목이나 어깨가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목덜미가 뻐근하고 어깨가 결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방사통은 가슴 통증 없이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슴은 괜찮은데 왼팔만 아프거나 턱만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기 쉽습니다. 만약 평소에 팔이나 턱이 안 아프던 분이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기고 특히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즉시 병원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 갑자기 숨이 찹니다. 심장이 제대로 피를 못 짜내면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평소에 계단 오르기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누우면 더 답답해서 못 눕고 앉아서 자야 하는 경우, 이런 게 심부전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서 깨는 분들 있으시죠? 이것도 위험한 신호입니다. 심장이 약해져서 누우면 폐에 피가 몰리면서 숨쉬기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증상이 자주 반복되면 꼭 심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들, 이것도 심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심장이 힘들어서 조금만 일해도 벅차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극도로 피곤한 겁니다. 기운이 쭉 빠진다, 맥을 못 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단순한 피로와는 다릅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는 느낌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여자 어르신들은 가슴 통증 없이 이 피로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이 약해져서 온몸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모든 장기가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기운이 없는 겁니다. 만약 평소보다 유난히 피곤하고 며칠째 기운이 없고 다른 증상들도 함께 있다면 꼭 병원 가보셔야 합니다. 단순 피로라고 생각했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6번째, 식은땀이 나고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비상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식은땀이 쭉 나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낀다고도 하십니다. 이런 증상이 오면 공황장애나 불안증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정신과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 식은땀과 함께 가슴이 답답하거나 팔이 저리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함께 있다면 이건 공황장애가 아니라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이런 증상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자다가 새벽에 식은땀 흘리며 깨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다면 바로 응급실 가셔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증상들 중 두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슴이 답답하면서 왼팔이 저리고 동시에 식은땀이 난다? 이러면 거의 확실하게 심장 문제입니다. 즉시 구급차 불러야 합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다른 원인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겹치면 심근경색을 강력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심근경색 골든타임이 2시간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현실은 좀 다릅니다. 실제로는 증상이 시작된 후 1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병원 도착해서도 검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심근경색이 시작되면 매 분마다 심장 근육이 죽어갑니다. 혈관이 막혀서 산소를 못 받으니까 근육세포가 죽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근육이 죽습니다. 그래서 빨리 혈관을 뚫어줘야 합니다. 1시간 안에 도착하면 대부분 심장 근육을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2시간 안에 도착해도 어느 정도는 살릴 순 있어요. 하지만 3시간, 4시간 지나면 이미 상당 부분의 근육이 죽어서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술 중에 합병증이 생길 위험도 훨씬 높아집니다. 더 중요한 건 심근경색 전 단계인 협심증 상태에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협심증은 혈관이 좁아져서 가끔씩 가슴이 답답한 정도입니다. 이때는 아직 혈관이 완전히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약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스텐트를 미리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협심증 증상을 그냥 넘깁니다. 조금 답답하네 쉬면 괜찮아지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서 심근경색으로 갑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골든타임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아예 골든타임이 필요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미리 병원 가서 검사받고 협심증이면 치료받고 그러면 심근경색까지 가지 않아요. 만약 심근경색 증상이 왔다면 골든타임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즉시 구급차 부르세요. 1시간 안에 가야 하는데 지금 부르면 되겠지 이런 계산하지 마시고 증상 느껴지는 순간 바로 전화기 드세요. 1초라도 빨리 병원 가는 게 살 확률을 높입니다. 혼자 집에 계시다가 심근경색 증상이 왔을 때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거 알고 계시면 살 수 있고 모르면 큰일 납니다. 첫 번째,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이런저런 상황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바로 119 누르세요.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해서 통화하면서 증상 설명하시면 됩니다. 119 상담원이 물어보는 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왜 스피커폰을 켜야 하는 이유는요. 전화를 귀에 대고 있으면 쓰러졌을 때 연결이 끊깁니다. 스피커폰으로 해두면 쓰러져도 상담원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구급대원들한테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하면서 말을 하면 의식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약해서 119 부르기. 미안한데요.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심근경색인지 아닌지는 병원 가서 검사해봐야 합니다. 만약 심근경색이 맞는데 미안해서 참았다가 쓰러지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돼요. 119는 이런 상황을 위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부르세요. 두 번째,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구급대원들이 왔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문 열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고 해요. 119 전화하신 다음에 힘이 있을 때 문 열어두세요. 만약 힘이 없어서 문까지 못 가시겠으면 119 상담원한테 문이 잠겨 있어요. 비밀번호는 몇 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구급대원들한테 전달됩니다. 세 번째, 움직이지 마시고 편안한 자세로 계세요. 상체를 약간 세운 자세가 좋습니다. 완전히 누우면 심장에 부담이 가고
똑바로 앉으면 힘이 듭니다. 쿠션이나 베개를 등 뒤에 받쳐서 상체를 조금 세우고 다리는 편하게 뻗으세요. 절대로 혼자 운전해서 병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운전 중에 의식을 잃으면 큰 사고가 납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응급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헤맬 수도 있고요. 구급차가 오는 게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또 하나 이웃이나 가족한테 연락하는 건 119 부른 다음에 하세요. 119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가족한테 연락하세요. 약은 절대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아스피린 먹으면 좋다던데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의료진 지시 없이 먹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세요. 특히 뇌출혈이 원인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구급대원 오시기를 기다리세요. 이번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게 진짜 사망 원인 1순위입니다. 첫째, 조금만 참아보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심근경색은 참는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됩니다. 잠깐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쓰러지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증상 느껴지면 즉시 전화하세요. 둘째, 인터넷 찾아보면서 자가 응급 처리하지 마세요. 심근경색 응급처치 검색해서 뭔가 따라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럴 시간에 119 부르는 게 100배 낫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상황마다 대처법이 다릅니다. 특히 기침을 세게 하면 심장이 다시 뛴다는 식의 정보 믿지 마세요. 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셋째, 혼자 병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시 타거나 운전해서 가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약해 보여도 갑자기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길에서 쓰러지면 더 위험합니다. 반드시 구급차 타세요. 넷째, 증상이 좀 나아졌다고 신고를 취소하지 마세요. 심근경색은 증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잠깐 괜찮아졌다가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급차 불렀는데 증상이 좀 나아졌다? 그래도 병원 가서 검사 받으세요. 실제로 미안해서 취소했다가 몇 시간 후에 다시 쓰러졌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구급대원들도 이런 상황 많이 봤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절대 미안해하지 마시고 연락하세요. 이런 행동들이 왜 위험하냐면 심근경색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몇 분, 몇십 분 차이가 생사를 가릅니다. 그래서 망설이거나 다른 거 시도하지 마시고 즉시 119 이것만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평소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은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위급한 상황은 갑자기 옵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늦습니다. 지금 미리 해두세요. 첫째, 휴대폰에 긴급 연락처를 등록해 두세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긴급 연락 기능이 있습니다. 잠금 화면에서도 바로 전화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어요. 자녀분들이나 가까운 사람 전화번호를 긴급 연락처로 등록해 두시고 본인의 병력이나 복용 중인 약도 메모해 두세요. 응급 상황에서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가족이나 이웃과 안부 시스템을 만들어 두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자녀한테 잘 지낸다 문자 보낸다든지 이웃과 아침마다 인사하는 이런 약속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연락이 안 되면 확인하러 오는 거죠. 요즘은 스마트워치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넘어지면 자동으로 신고되는 기능도 있어요. 이런 장비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고려해보세요. 셋째, 심장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세요.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이런 거 1년에 한 번씩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심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미리 알 수 있거든요. 협심증이 있다고 진단받으신 분들은 더더욱 정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약을 잘 드시고 계신지, 증상이 악화되고 있진 않은지 체크해야 합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하고 안 가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가는 겁니다. 넷째, 약은 절대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이런 거 오늘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안 먹어야지 이러시면 안 되세요.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약 절대 드시지 마세요. 옆집 할머니가 이거 먹고 좋아졌다더라 해서 따라 드시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고 필요한 약이 다릅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만 드세요. 다섯째, 운동과 식습관 관리입니다. 이건 평생 하셔야 하는 겁니다. 매일 30분씩만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편하게 걸어도 됩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식은 짜지 않게 드세요. 소금 많이 먹으면 혈압 올라갑니다. 기름진 음식도 줄이시고요.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시고 생선도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술과 담배는 당연히 끊으셔야 해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위험한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생과 사를 가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하게 알아차리실 수 있게 되셨기를 바래요.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보시면 그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한 노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영상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